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 김한길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누적 투표수에서도 이 후보를 따돌리며 선두에 올랐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해 지난 24일 엑스코에서 1인 2표 방식으로 실시한 대의원 투표 결과 김한길 후보가 664명의 투표인 가운데 280표를 획득해 200표를 얻는 데 그친 이해찬 후보를 80표 차로 제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누적 투표수에서도 1024표를 획득해 이 후보를 52표 차로 따돌리며 선두에 올랐습니다. 그분은 권위주의 타파하자고 맞서 싸웠는데 패권적 개파 정치로 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줄 세우게 하는 정치 이제는 끝장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따라 경선 전 초반 대두됐던 이해찬 대세론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첫 경선지인 울산에서 압승하며 이변을 연출한 데 이어 광주 전남, 대구 경북에서도 이해찬 후보를 누르면서 향후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의 몸통으로서 관계자를 처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남은 문제를 모두 털어서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퇴임 후에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측근 비리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만약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미진하게 할 때 민주통합당은 진상조사와 국정조사, 청문회, 최종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대구경제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FTA 체결과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서 대구경제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구 지역의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해 주성영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및 이상준 매일신문 기자, 이성근 대구경북 연구원장 등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FTA 체결과 지역 중소기업 대응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법 없는 동반 성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성과 공유제와 초과 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현재 논의 중인 동반 성장을 위한 해법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주성영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바로미터는 재래시장, 즉 장바닥 경제에 있다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경북을 대표하는 정신을 찾아내기 위해 경북 정체성 포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경북의 혼 지급력이 되살아나다라는 주제로 경북 정체성 포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정체성 포럼은 경북의 역사 문화 등을 통해 경북을 대표하는 정신을 찾아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한 사업입니다. 포럼은 화랑분과, 선비분과, 호국분과, 새마을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나타나는 경북의 특징적 정신을 추출한 후 이들 4개 영역을 관통하는 경북의 혼을 발굴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조동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경북인의 특징과 문화 전통이라는 강연을 통해 경북 문학에는 사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추구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는 인간의 기본 도리를 중시하는 경북인들의 평소 습관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개 분과 전체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이른바 난상토론의 장이 마련됐고 이 과정을 통해 4개 분과별로 추출된 경북의 특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개 분과별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신도청 이전 시점인 오는 2014년도에 경북 정체성의 실체인 경북의 정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1944년 일제와 구 미쓰비시 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된 우리 국민 8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이러한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의 관점에서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은 구 미쓰비시 중공업, 구 일본제철과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돼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5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